금융위원회가 코스닥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관에 세제 혜택을 주고 코스닥 내 저평가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법무부가 오늘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사상 최대로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엔 송파구의 아파트값도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김현규 IBK 투자증권 신임 대표가 오늘 신년 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IBK 투자증권의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판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코스닥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관에 세제 혜택을 주고 코스닥 내 저평가된 기업엔 자금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혁신 벤처기업이 코스닥을 통해 성장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개인이 코스닥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대거 출시되고 하반기부터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 차익거래세를 면제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재정비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운영하는 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지난 1997년 도입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관련 상품이 한계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벤처기업 신주에 50% 이상 투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벤처기업 신주에 15%를 투자하고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나 구주에 35%를 투자하면 되도록 운용 규제를 완화해 개인 투자자의 소득공제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코스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차익거래세 0.3%를 하반기쯤 없앨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 안에 총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문턱도 대폭 낮아집니다. 적자 기업도 혁신 기술이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 요건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이어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더니 이번엔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 마련에까지 나섰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거품 붕괴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가 커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본사를 찾아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빗썸 측은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와 회계 처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빗썸은 지난해 최소 수천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지만 그동안 경영 내용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도 조사관을 보내 회사 정보와 거래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코인원에 대해 마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인원은 암호화폐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와 공매도를 하는 마진 거래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이 마진 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에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도박이라 판단했습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값이 0.98% 올라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주엔 송파구의 아파트값도 1.1%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책을 쏟아냈지만 강남권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1% 올랐습니다. 이는 감정원이 지난 2012년 5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기존엔 작년 11월 27일 1.02% 오른 게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더해 강남구 개발 호재가 인근 송파구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와 인근의 마이스 사업이라든지 가격 급등에 따른 기대 심리들이 반영되면서 기존 잠실뿐만 아니라 장지동이나 문정동, 방이동 일대의 재고 아파트들까지도 가격 상승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114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 송파동 3익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1억 원 오른 11억에서 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천동 진주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7천만 원 오른 16억에서 1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값 상승이 건강한 상승은 아니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많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값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책을 쏟아냈지만 효과가 없자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강남 등 서울 특정 지역의 재건축 및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모든 과열 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선 탈루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거래와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김현규 IBK 투자증권 신임 대표가 오늘 신년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상장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고부가 가치 사업 확대로 유효 고객 수와 고객 관리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연간 1조 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영규 IBK 투자증권 대표는 오늘 신년 간담회를 통해 현재 연간 5천억 원 수준인 중소기업 지원액을 1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정책금융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정책자금과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모험자본 펀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중기특화증권사로서 올해는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에 각각 6개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스펙 상장과 우회 상장을 통한 자금 공급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김 대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BK 투자증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IBK 기업은행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과 협업해 올해 최대 6개의 복합점포를 신설하고 증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스탁 라운지를 운영해 고객 수를 늘리고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IBK 투자증권 상장 계획도 내놨습니다. 김 대표는 상장 요건은 2012년부터 갖췄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 등이 미진해 실질적 효과가 나는 상장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증자, 일반 공모 등의 방법으로 PBR을 끌어올려 임기 내에 상장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입니다. 김 대표는 또 기업금융과 상품개발, M&A, 사모펀드 등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로 임기 내에 유효 고객 수와 고객관리 자산을 지금의 2배인 5만 명, 7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을 내건 문재인 정부. 그런데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년 구직자들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작년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날씨만큼이나 춥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까지 치솟았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인 셈인데요. 2000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외환위기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지 못해 아우성이던 2000년 8.1%보다 1.8%포인트나 높은 상황입니다.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년 실업률은 2014년 9%에 올라선 뒤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공행진인데요. 고용시장에 좀처럼 온기가 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건 더합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아울러 사실상의 청년 실업 수준을 나타내는 체감 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합니다. 이는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이유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20대 후반 인구가 되면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데요. 통계청의 민현준 고용정책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청년의 고용 상황이 특히 20대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민간 부분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는 최근에 취업자들이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영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즉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청년층, 일을 해야 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일자리라는 이 부분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 등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가 역설적으로 지표를 끌어올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많이 하면서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많이 더 나서고 있지 않나. 실업자는 그냥 단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직 추가 채용이라든지 공무원 시험들이 예전에 없다는 것들이 자주 생겨나면서 청년들이 쪽 채용에 응시를 많이 하면서 구직 활동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실업률도 또 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본래 취업 준비생은 비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실업률로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원서를 내거나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 즉 실업자로 집계가 되는데요. 당장 취직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취업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던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도 않고 또 특별히 다른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니트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니트족도 작년에 3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니트족이 지난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니트족이라는 단어 뉴스 통해서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의 무직자들을 뜻하는 사실상 슬픈 신조어인데요. 사실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없는 취업 터널에 손을 놓아버린 이런 청년 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 때 보통 비경제활동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진학 준비, 육아, 가사, 연료, 입대 대기, 그냥 쉬었음 정도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이 무려 30만 1000명, 2006년보다 2만 8천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해도 이딴 실패 자신감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 사정.
어제 열린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제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해법을 모색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양대 노총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함께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 구성이나 의제, 운영 방식 등 전 분야에서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선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차량 스스로 이동해 주차하는 자동 발렛 주차 기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8에 참가한 현대모비스는 기술 발표회를 열고 자율주행과 친환경,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등 중장기 연구개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초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 버튼을 누르면 초음파 센서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주차하는 원격 주차 지원을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올해 말까지는 이보다 진화한 자동 발렛 주차 기술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인데, 자동 발렛 주차는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지에 하차하면 차량 스스로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또 2021년까지 차 바퀴에 구동과 제동, 방향 조작, 충격 흡수 등의 기능을 심은 이코너 모듈 개발을 완료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만기가 임박한 연 24%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을 출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망 대출을 출시할 방침이라고 오늘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권 조정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안정만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상품을 연 12에서 24%대 금리로 낮춰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연 24% 초과 금리 대출 상품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2천만 원으로 10년 이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하며 상환을 꾸준히 할 경우 금리가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1%포인트씩 인하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혁신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듯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혁신적 금융 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금융혁신이나 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된다면 정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파리바게트 노사가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SPC그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협력업체를 제외한 자회사 형태로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은 SPC가 기존에 추진하던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변경하고 SPC 본사가 51%의 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기존 협력업체 구성원이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을 제외시키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민노총의 요구대로 기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기사들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3년 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부과하기로 했던 162억 7천만 원의 과태료 부담을 대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에서 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국회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합의한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정가구 지급이라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작 결함이 드러난 벤츠와 아우디 등 외제차 32개 차종 16,797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충청 내륙 지역에 위치한 옥상에서 오창 고속도로를 오는 14일 개통합니다.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천안 아산 KTX역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이동시간이 54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됩니다. 천안에서 오창과학 산업단지까지 이동시간도 45분에서 31분으로 단축돼 연간 약 297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형성 요독증후군 사건 당시 불량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납품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이 증거일면 및 도주에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한파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제주 산간에는 40cm 이상의 폭설이, 이 밖에 호남 서해안에서도 15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이 밖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동부, 제주도와 서해 5도에는 2에서 5cm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이번 한파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남부 내륙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방한용품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5도, 춘천은 영하 1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바람에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요. 한파 속 호남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